자,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좀 펼쳐놨고요. 그 다음에 접었을 때 모서리가 겹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얘네들은 다 싹 다 뭐하고 있다? 인접한 형태인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칠할 건데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칠할 거랍니다. 1, 2, 3, 4, 5, 6. 6가지 색깔 있죠. 얘를 칠해 나갈 때 맞대는 면, 모서리를 맞대는 이런 면들 있죠. 걔네들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해 달랍니다. 그럼 그때 요 가지수가 몇 가지 개를 너한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의 유일한 방법론은 뭐라고요? 수영도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쭉 밀 겁니다.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자, 물론 이제 너가 나중에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실전 대비하면서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요, 사실은 C를 먼저 칠한 다음에 고려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계산을 하시는 게요. 그런데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아,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얘를 먼저 세야지 라고 했을 때 C에다가 먼저 칠한 다음에 고려하시는 게 빠르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습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정석으로 밀다가 나중에 가서 이 자리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그냥 정석으로 쭉 밀겠습니다. 봐봐요. 여기다가 1을 칠하든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6을 칠하든 5를 칠하든 다 똑같을 거라서 1로 고정해 놓고요. 곱하기 6가지 할 겁니다. 이거의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6가지 할 거잖아요. 너가 그게 합리적이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여기가 1 칠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다가 2를 칠하고 나서요. 여기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5를 칠하든 6을 칠하든 똑같을 거라서 곱하기 5 처리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칠했죠. 그럼 C에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1, 2 제외하고 3, 4, 5, 6이잖아요. 그치? 3, 4, 5, 6인데 잘 봐요. 야, 이거 상황이 다를 게 없죠. 그냥 다 뭐 한 거야? 다 다른 색이죠. 1, 2, 3이나 1, 2, 4나 1, 2, 5나 1, 2, 6이나 다 다른 색이잖아. 그냥 다 다른 색인 거니까 상황이 똑같지. 그럼 뒤에가 어떻게 해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도 곱하기 4 처리하고요. 여기를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3으로 고정해 놓고 셀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D를 볼게요. D에는 그러면 1, 3 제외하고 뭐가 올 수 있냐면 2, 4, 5, 6이 올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너가 딱 문득 드는 생각이 곱하기 4 처리하면 안 되나? 얘도 이 생각 들죠. 그치? 근데 곱하기 4 처리하면 안 되는 게 잘 봐요. 얘 봐봐. 얘는 1, 2, 3, 4, 1, 2, 3, 5, 1, 2, 3, 6 다 뭐 한 거야? 다 다른 색깔이지. 근데 얘는 1, 2, 3, 2 얘는 뭐야? 다 다른 색깔이 아니잖아. 딱 봐도 얘는 뭐야? 뒤가 다를 거야. 맞아? 다르게 보이니까 얘는 4 처리하면 안 되고 그냥 가까이 경우의 수 구해볼게. 봐봐. 여기 2 칠했어. 그러면은 B, C, D에 칠한 거 빼고 2에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2, 3, 2니까 2, 3 제외하고 여기 몇 가지? 4가지지. 맞아?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 3, 4 제외하고 몇 가지야? 3가지잖아. 맞아? 얘도 2, 3, 5 제외하고 3가지. 얘도 2, 3, 6 제외하고 3가지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총 13가지잖아. 여기 걸리는 것들이. 맞아? 그래서 얘는 경우수가 몇 가지였냐면 30에 120 곱하기 13이니까 1560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요. 어디에 칠하든 간에 그냥 사실은 너가 수용도가 익숙하잖아요. 그냥 어디에 칠해도 뻔해요. 똑같아. 이렇게 셀 수만 있다면 네가. 아시겠죠? 연습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네. 다음 뒤로 오셔서 7번이요. 아, 7번이래. 6번이요. 자, 볼게요. 이렇게 6개의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인데 그 빨판 옷 다 쓸 거 아니잖아. 귀찮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색깔이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얘네를 각 2번씩만 사용할 수 있어. 2번. 2번씩만 사용해서 이 6개의 원에다가 칠할 건데 다리로 연결된 이런 것들은 뭐하래? 다른 색깔로 구분해서 칠해달래.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얘도 영역을 여기를 A, B, C, D, E, F 할게. 이렇게. 그럼 칠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칠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렇게 칠할 건데 A에다 1을 칠하나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똑같을 거라서 그거는 1 해놓고요. 곱하기 3 처리할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1 칠했어요. 그럼 B에 올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잖아? 그럼 여기 2가 오든 3이 오든 똑같을 거니까 얘도 곱하기 2 처리해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 2.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지.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C에 2 또는, 다시 2는 못 오니까. 미안해요. C에 2 또는 3이 올 수 있네. 2 아니면 3이 올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볼게. 그럼 2가 왔을 때 볼게. 봐봐. 그럼 1, 2, 2잖아? 맞아? 그럼 이제 너 남은 게 3 2개 남았지.
3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둘이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져서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2가 온 경우에는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 3, 여기 3, 그다음 여기 뭐 1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몇 가지? 한 가지 찾은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여기 1, 2, 3 칠해서 이렇게. 자, 헷갈리면 여기 적을게. 1, 2, 3. 괜찮아? 그럼 봐봐. 3은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3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치? 2는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봐봐. 3이 갈 수 있는 데가 D니까 D를 먼저 3을 갈 수 있나 하고 볼게, 여기. 그럼 여기가 1 아니면 3이 올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러면 1, 2, 3, 1이니까 여기 1.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2, 3이랑 지금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없지. 아, 그러면 얘가 이 경우에는 뭐다? 아, 여기 2에 뭐가 와야 된다? 반드시 1이 와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러니까 1이 왔어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여기는 2랑 지금 이웃하고 있으니까 여기 3이 와야 되고 여기 뭐야? 3이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2가 와야 되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는 D에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 2. 얘도 이거밖에 없지. 맞아? 그 얘는 뭐 몇 가지? 한 가지잖아. 그 여기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씩 걸리는 거야? 지금 2가지씩 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가지였던 거야? 12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네. 됐고요. 뒤로 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이요.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저번에 문제 똑같으니까 굳이 뭐 다 설명하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반지름이 각각 1, 2, 3, 4니까 이 동심원의 넓이는 파이 생략하고요. 1파이고 3파이고 5파이고 7파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겁니다. 1번, 2번, 3번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얘네가 각 몇 가지만 되냐면 8통 이하로만 칠할 수 있답니다. 그쵸? 약간 이런 조건들이 달라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수영도 색칠해 나갈 때 이 조건을 네가 유의해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A 영역을 칠하는데 물감 한 통 든대요. 그치? 그러면 여기 칠하는데 3통, 여기 칠하는데 5통, 여기 칠하는데 7통 든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A, B, C, D에 너가 이렇게 칠해 나갈 거야. 칠해 나갈 건데, 자, A에다가 1을 칠하나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똑같을 거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하고요. 1번 칠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똑같을 거 보여서 2 곱하기 할게요. 그래서 여기 2 칠하는 거지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세 나가시면 되죠. 봐봐. 여기 2 칠했을 때 C에 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1 아니면 3이잖아요.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물감을 8통 이하로 써야 된다는 그 조건을 확인하기가 매번 힘들잖아요. 여기다 적어두라고요. A는 영역이 1이고요. B는 영역이 3이고 얘는 5고 얘는 7이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이렇게 두 개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6통이니까 가능하잖아. 여기 1 칠했어. 그럼 여기 이제 2, 3이 되나? 이렇게 봤어요. 2, 3이 되나 했을 때 2, 2하고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10통 썼잖아. 8통밖에 없는데 안 되잖아. 얘만 된 거지.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여기 3이야. 여기 D에 올 수 있는 게 1, 2야 일단. 그치? 색깔로는. 그 영역을 내가 칠할 수 있나 볼게. 1 가능하지. 8통이니까 딱. 2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래는 몇 가지? 12가지였던 거지, 이렇게. 세는 거 별로 안 어려워, 이거. 연습만 되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8번에 12가지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경우의 수의 큰 구조를 좀 봅시다. 이제 너가 배우고 있는 이 경우의 수 이 단원이요. 대단원명은 경우의 수고요. 자, 첫 번째가 그냥 소단원명으로 똑같이 그냥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순열, 세 번째가 조합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요. 경우의 수에서 그냥 유일한 관심사는 이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 관찰되어지는 결과 중에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셌을 때 몇 가지나 나와? 이게 관심사라고요.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정확하게 몇 가지가 나와를 너가 세줘야 되고요. 그치? 그걸 세는 유일한 방법은 너가 수용도로 가지 쳐나가는 방식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세 나갈 때는요. 자,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너무 자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거를 매번 내가 손으로 다 쓰고 말로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도입하는 게 뭡니까? 기호죠, 기호. 맞습니까? 수학은 그래서 기호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순열에 대한 거 대략적으로 뭐 선행해가지고 기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MPR이고 그 다음에 NCR 뭐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P라는 거는요,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잘 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MPR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요. 나 지금 말 몇 마디나 했나? 잘 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순서 있게 나열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MPR입니다. 엄청 길죠? 말로 했을 때 엄청 긴 이 말을 그냥 뭐 한 겁니까? 기호화 시켜놨을 뿐입니다. 얘도요. NCR은 결국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때 C는 초이스입니다. 또는 추스예요.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 순서 고려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봐봐. 다 기호라는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 착각하는 게, 아, 그러면 순열이랑 조합 배우면은 경우의 수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겠군요? 전혀 아니야. 그냥 계산상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자주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의해놨을 뿐이지, 이거는 뭐 공식 이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봐. 너가 어쨌든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다면 앞에서 배우고 있던 이 수형도 있죠. 수형도에서 배웠던 게 결국에 네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한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뒤에 수형도가 다르면 합으로 쪼개고요. 다르면 곱으로 뭐 한 겁니까? 묶어나가서 고배를 좀 처리해 나간 거죠. 그치? 그럼 이것과 조합, 이 두 가지만으로 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 순열은요? 자, 미리 얘기하는데 순열은 조합을 등장시키기 위한 들러리입니다. 얘는 저게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주인공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순열의 기호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순열의 기호의 의미만 아시고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조합 배울 때 그럼 순열과 다른 점이 뭔데? 그래서 왜 순열은 왜 안 쓰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데 경우의 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순열 기호 쓰다가 걸리면 혼날 줄 알아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쓸 일도 없겠다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자, 내가 5명이 있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명이 있고요. 얘네를요, 이렇게 5자리에다가 앉힐 겁니다. 5자리에 앉힐 때 말이야, 잘 봐요. 1이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다 다른 거지. 왜? 순서가 있잖아요. 맞지? 의자가 다 달라요. A, B, C, D라는 의자가. 그치? 자, 이랬을 때 내가 얘네를 5명 여기 다 앉힐 거야. 그 여기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똑같을 거라서 1 처리하고 곱하기 5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앉힐 수 있는 애는 1번 빼고 2, 3, 4, 5 중에 하나인데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5가 오나 똑같을 거라서 곱하기 4지.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너가 이제 전체 경우 수는 뭐겠어,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자, 봐봐. 이것도 짜증이 나. 너 이거 다 쓸 거야, 이거? 매번? 이제 엄청 막 많은 계산을 할 텐데 이거 다 쓸 거 아니잖아. 이건 끽해봐야 5명이나 이런 거고, 만약에 너네 반에 한 30명 있어. 30명을요, 30자리 안 칠 거야. 그럼 30부터 시작해갖고 다 쓸 거야, 이거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도입을 하냐면, 요 기호를 도입을 하죠. 이거 알죠? 팩토리얼. 그치? 그래서 이거를요, 내가 어떻게 쓰냐면, 기호화 시켜서 이렇게 씁니다. 5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해요. 읽을 때 5팩토리얼이고요. 얘의 의미는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서 어디까지 곱해라? 1씩 1까지 곱해라. 이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7팩토리얼은 뭐겠습니까? 7부터 시작을 해서 6 해갖고 어디까지? 쭉쭉쭉쭉 가서 1까지 곱하라고요. 오케이? 그럼 팩토리얼의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너가 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토리얼이라는 게 n팩토리얼은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가서 곱하기 1까지겠죠. 그치? 그럼 이거는요, 수용도상에서 너가 뭐야? 하나씩 빠졌을 때 그냥 곱해나가는 그 고배 법칙 있죠. 그거 계산할 때 쓰겠죠. 그거 계산할 때 쓰는데, 여기서 너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쌤, 0팩토리얼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건 1로 정의합니다. 약속이에요, 이거. 0팩토리얼은 1로 약속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자, 그럼 봐봐,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세 자리에다 앉힐 겁니다. 이렇게 세 자리에다 앉힐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5명을 요 세 자리에 앉힐 때 말이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 5가 올 수 있는데 다 똑같을 테니까 1로 고정해놓고 곱하기 5 할게요. 그 얘도요. 1 빼고 2, 3, 4, 5 올 수 있으니까 2로 고정해놓고요. 곱하기 4 할게요. 여기도요. 2 빼고 3가지 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요.
야, 이것도 내가 매번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단 말이야.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야. 오케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건데, 잘 봐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인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개를 뽑아야 되죠. 3개를 뽑아서 뭐 한 거야? 순서 있게 나열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온 거랑 3, 1, 2 이렇게 온 거랑 이거 다 다른 걸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 맞지?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한 거지. 이걸 내가 기호화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거라고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오케이? 다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 오케이? 요게 지금 5P3이고요. 자, 내가 얘를 계산을 할 건데 봐봐. 야,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가능할 것 같아. 야, 5P3이 이거인 건 알겠는데 이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잖아. 얘를 내가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얘가 5P3인 거 알겠고 얘를요. 팩토리얼 기호를 써서 계산하고 싶은데 얘가 2 곱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5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없던 2 곱하기 1을 해놨으니까 다시 나눠줘야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2팩토리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아, 이거 2팩분의 5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아까 의미가 뭐라고요? 5P3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또 잘 봐.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7P3이야. 7P4라고 할까? 7P2라고 할까? 이렇게 합시다. 자, 7P2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2명 뽑아갖고 두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7 곱하기 6이었겠지. 요게. 근데 이걸 내가 팩토리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5 곱하기 4 곱하기 쭉쭉쭉 가서 1까지 있고요. 없던 놈을 곱해놨으니까 다시 나눠주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쭉쭉쭉 가서 곱하기 1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표현이 5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럼 얘가 뭐다? 7P가 요거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그럼 잘 봐. MPR을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자, 순열 MPR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얘는 봐봐. 요거 뭐야? 5팩토리얼. 요거지. 뭐로 나눴어? 2팩토리얼로 나눴는데 그게 뭐야? 얘 빼기 얘지. 맞아? 그러니까 얘 봐봐. 7팩토리얼. 여기 7이지. 이 5는 뭐야? 얘 빼기 얘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M팩토리얼을 뭐로 나눠라? M-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갖고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아? 또는 얘가 M부터 시작을 해서 M-1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나가서 몇 개? R개 곱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는 M-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 말뜻이랑 똑같습니다. MPR이라는 게.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정의되는 게 이거죠. 그럼 봐봐요. 얘가 MP0은 얼마하게 이랬어 내가 너한테? MP0. MP0은 뭡니까? M팩토리얼을 얘 빼기 얘로 나눈 거니까 M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얼마? 1이네요. MP0은 1로 정의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PN은 얼마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MPN은 어떻게 될 거냐면 M팩을 0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0팩토리 아까 뭐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 얘는 뭐야? 그냥 M팩토리얼이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봐. 너가 순열의 계산상 이런 기호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끝납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써먹지 않아요.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페이지. 맨 아래요. 예.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MPR이고요. 1페이지 맨 아래. 걔를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치? 뭐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자, 2페이지로 가봅시다. 이 페이지 가시면요. 순열의 수 해가지고 박스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치? 밑줄 좀 칠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요.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MPR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라 그러면요. 너가 이런 거 계산하래요. 5P3 이런 거 계산해달래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잘 봐요. 아, 이거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라? 3개를 곱하는데 곱할 때 1씩 줄여나가라는 이야기지.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을 해서 5팩을 뭐로 나눌 수도 있어요. 2팩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7P 뭐 5래요. 그럼 얘는
7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몇 개 곱해라? 5개 곱해라 이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 7팩을 뭐로 나누시면 돼?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NPR의 의미가 그건 화살표 되어 있죠? 박스 아래. N부터 시작해서요. 하나씩 작아지는 수를 몇 개를 곱해라? R개를 곱해라 라는 겁니다. 계산의 의미가요. 일단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순열은요, NPR이라는 기호를 떠올리기보다는 이미 선택할 것을 제외해가며 경우의 수를 곱해가는 곱의 법칙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다가 아니고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네가 계산상에서 순열을 이용해갖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3페이지로 가시면요. 3페이지에 그 어드바이스 있죠. 어드바이스. 거기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NPR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계승 표현 이용해서 n-r팩분의 n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의되는 것들이 두 번째 NPN은 n팩이고요. 0팩은 1이고요. NP0은 1입니다. 아셔야겠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너한테 보통 이제 학교 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 맨 아래 얘 2번 있죠. 그 정도 나오거든요. 얘 2번.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성립함을 증명해 달래요. 그치? 맞죠? 요게 성립함을 증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증명하라고? 그럼 얘가 어떤 계산상의 의미잖아요. 그치? 요 값이 뭐였을 거냐면 n-1 팩토리얼을요. 얘에서 얘 뺀 걸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뭡니까? n-r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n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같음을 보여줘 이 얘기지. 그치? 근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약분해버리고요. 없애버리고요. n 곱하기 n-1팩이 n팩이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는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 n-4 쭉 가잖아요. 그치? 얘는 사실상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야? n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 거야? 1까지 곱한 거잖아. 그 왼쪽에 있는 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n팩토리얼 맞지? 오른쪽도 n팩토리얼이니까 같아 안 같아? 같네요. 증명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순열 기호 의미 이용해가지고요. 너한테 뭐 가, 나, 다 이렇게 뚫어놔요. 박스. 그럼 거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뭐 틀린 것은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 예제 1번에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n 곱하기 n-1이 얼마다? 30이다. 이 의미잖아요. 그치? 근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설마 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갖고 푸시는 분 없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30인 건 6 곱하기 5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럼 n은 얼마예요? 그냥 6이죠. 그치? 네. 그 다음 얘 봐봐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1 한번 적어볼게요. 5개니까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n-4까지 이렇게 되고요. 얘는 30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입니다. 이 정도 괜찮죠? 이렇게 적어도. 그치? 그럼 보세요. 봐봐.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 남는 게 뭐야? 이건데 얘도 설마 전개하지 마시고요. 얘 연속된 뭡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죠.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려면 6, 5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6이네. 맞아? 그럼 n은 얼마? 9였겠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맨 위에 밑줄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에 조건이 추가되잖아요. 단순히 NPR로 나타내고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가 아니고 그냥 압도적이야. 압도적. 네가 앞으로 보는 모든 문제는 다 그럴 거야. 그래서 순열을 계산상에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은 그때 조건이 추가될 때 있잖아. 그 조건이 추가될 때 밑줄. 조건을 우선으로 순서대로 처리한 뒤에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아까 이 순열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NPR이라는 게 의미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타내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맞지? 근데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야, 7명이 있는데 1, 2, 3, 4, 5, 6, 7,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3명을 뽑으래. 3명을 뽑는데 3명을 뽑아서 얘네를 입장을 시킬 거야. A, B, C에다가 입장을 시킬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 야, 근데
짝수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짝수번 애들끼리는 떨어뜨려서 입장시켜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뽑은 다음에 너가 일렬로 나열했을 때 2,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이런 거잖아. 그치? 맞아? 이런 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그냥 경우수 쭉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야?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상황이라서 안 일어나. 너한테 물어보는 경우의 수에서는. 그래서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 이 경우의 수가 너가 경우의 수 계산해서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뭐 한다? 결국에 그냥 뽑기만 한 다음에 뽑기만 해. 7명 중에 3명 뽑기만 하고 거기 각각에 대해서 뭐야?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겠지.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나.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경우의 수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합과 경우의 수가 전부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순열에서 너가 그냥 이 기호의 의미를 배우긴 하지만 계산상에서 써먹을 일이 없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시가 다음 페이지 와봐요. 6번 볼 텐데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요. 예제 2번에 1번,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봐봐요. 너 지금 5개의 숫자가 있네요. 네, 5개의 숫자가 있죠.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왜? 각 자리가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너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쌤, 그럼 5P5네요. 5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니까 5P5죠. 바로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이게 5자리 뭐야?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여기 앞에 뭐가 온 게 들어가 있어요? 0이 온 게 들어가 있죠. 이거 5자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정말 이 간단한 문제조차도 얘는 처리할 수 없어요. 얘는 이렇게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얘가 자연수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되는 건데? 이 자리가 되는 거지 일단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올 수 있어? 1, 2, 3, 4가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다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4 처리해 놓을게.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 4개는 그냥 여기다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돼, 안 돼? 괜찮지? 그럼 4, 3, 2, 1이었겠네, 이렇게. 맞아? 물론 이제 나중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4 곱하기 4 팩이네요, 쌤. 이런 얘기도 바로 하겠죠, 너가. 얼마입니까? 96?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자, 또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봐봐. 네가 굳이 이렇게도 하고 싶어. 아니, 쌤, 저 5팩토리얼 그냥 계산해놓고 5팩토리얼이 그냥 뭐 한 겁니까? 일렬로 쭉 나열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0, 1, 2, 3, 4, 5 이렇게 이게 5개가 있던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 0이 오나 1이 오나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뒤에 오는 경우의 수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나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야 돼? 4개만 선택해야 되지. 4개만 반영을 해야 되잖아. 0이 온 거 제외해야 되니까.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 4개만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지. 그 얘는 뭐야? 4 곱하기 4팩이잖아 이거. 그래서 얘는 얼마? 96? 이런 식으로도 계산 처리도 가능하고 나중 되면 네가 익숙해지면요 이게. 오케이? 근데 처음엔 뭐다? 그냥 중요한 자리 위주로 그냥 수영도 계산하듯이 고배 법칙으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잘 봐. 요 5가지가 있는데 3자리잖아. 그럼 얘도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여기 1, 2, 3, 4 이렇게 왔을 때 똑같을 테니까 4 곱하기 처리해 놓고요. 뒤에 몇 가지? 이제 하나 썼어. 그러면 4, 3이잖아 이제. 뭐 걸리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면 48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3번, 4번 해보십시오. 3번, 4번. 이제 이번에 3번, 4번이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봅시다. 자, 5개 자연수 중에서 4개를 뽑아갖고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 만든 뒤에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답니까? 3200보다 크랍니다. 그치? 그럼 봐봐요. 내가 너한테 별다른 얘기 안 했지만 얘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맨 앞자리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치? 그럼 봐봐. 여기 맨 앞에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잖아요. 얘보다 크려면요. 그치? 근데 봐봐. 4가 왔을 때는요. 뒤에 뭐가 오더라도 무조건 얘보다 커 안 커? 크지? 근데 3이 왔을 때는요. 뒤에 뭔가 조건이 또 달라붙죠. 그럼 얘 둘은 똑같이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곱하기 2 처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따로 처리하셔야죠. 여기 4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4가 왔으면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남았어? 4, 3, 2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였던 거야? 24가지였구나. 이렇게 파악됐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을 때는 여기 이 자리도 중요하다고. 왜? 이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3 제외하고 2 아니면 4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 2가 왔어. 그럼 여기 3, 2면은 여기 뭐가 오더라도 0, 0은 안 되잖아, 지금. 그럼 다 되겠지. 그럼 3, 2 제외하고 3가지 남았으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 얘도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3 곱하기 2잖아. 그치? 그 얘는 여기 6가지, 6가지지. 그치? 맞아.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에 24가지에서 36가지지. 그치? 야, 이거 간단한데, 이거 실제로 시험장 가고 이거 하나 떼면 또 틀려와요. 이거 쌤 저 실수했어요. 미안한데 너 실수 아니야, 그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5의 배수래요. 5의 배수 얼핏 생각해보면 1의 자릿수가 뭐여야 됩니까? 여기가 5 아니면 0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가 없잖아. 맞아? 그럼 뭐만 가능해 여기? 0만 가능하지.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 먼저 우선 처리한 거라고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 0으로 고정했고 나머지 뭐가 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4가지를 쭉 그냥 3개로 나열한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그치? 맞아? 그냥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경우의 수 문제 다 이렇다고요. 너가 그냥 단순히 순열로 처리할 수 있는 문항들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중요한 조건들 먼저 우선 처리하시고 고배 법칙으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5자리에다가 이 5개 숫자를 다 사용해가지고 만든 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4의 배수가 되랍니다. 근데 내가 그 맨 아래에다가 배수 판정법 해가지고 4의 배수이려면 끝 2자리 수가 4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보고 푼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시험장에서 이걸 하셔야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4의 배수이려면 어때야 되는지 이거 한번 판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요 5자리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5자리 자연수니까 여긴 몇의 자리? 만의 자리고 1000단위, 100단위, 10단위, 1단위잖아요. 그치? 이걸 풀어 써볼게요. 얘는 만 A죠. 그 다음 얘는 1000B고요. 그 다음 얘는 100C고요. 그 다음 얘는 10D고 얘는 2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요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얘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4로 나눴을 때 해서 이거 4로 나눴을 때 몫을 좀 구하겠습니다. 묶이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묶이지. 2500A고요. 그 다음에 250B고요. 그 다음 25C고요. 2D네요. 그치? 그 다음 남는 게 뭡니까? 2D 플러스 2잖아요.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즉, 100의 자리 단위부터는 그냥 무조건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4의 배수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끝 2자리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근데 봐봐. 얘가 4로 나눴을 때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데 얘가 4의 배수이려면 이게 뭐여야 돼요? 0 아니면 4의 배수여야겠죠. 0 아니면 4의 배수여야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잘 봐요, 이제. 자, 여기서요. 2D 플러스 2가 4의 배수여야 돼. 그 여기 봐봐. D가 0일 때 볼게요. D가 0일 때. 자, D가 0이면 이게 얼마? 0이지. 그 얘가 4의 배수이려면 2가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맞아? 그 다음에 D가 1이야. D가 1이면 여기 2지. 그 얘가 4의 배수이려면 여기가 2 되네, 2. 맞아? 그 다음 여기 D가 2야. 여기 4지. 그 여기 4의 배수이려면 여기 2가 4인 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아, 0도 되네. 미안. 0이랑 4 되죠, 이렇게. 맞아? 그 여기 3일 때 얘는 6이지. 그럼 얘가 4의 배수이려면 32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D가 4일 때 그럼 얘는 8이지. 그럼 4의 배수이려면 2가 0 가능하네요. 0 이거밖에 없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뒤에 어때? 뒤에 2자리가 뭐야 얘네들? 다 4의 배수지 얘네들. 써놓고 보니까 아 그럼 뭐야 뒤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되는구나 이거지. 물론 0까지 포함이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얘가 이렇게 됐고 이때 지울게 이거. 그럼 너가 지금 되는 게 여기가 0, 4인 거 1, 2인 거 2, 0인 거 2, 4인 거 3, 2, 4, 0 이래야 된다는 거 알았어. 4의 배수이려면. 그럼 중요한 조건 처리했지. 중요한 자리들.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0, 4야. 그리고 그러면 0, 4면은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니까 그냥 쭉 나열하면 되지. 왜? 0 여기다 썼거든. 그 여기는 그냥 뭐야? 3팩토리얼이지. 괜찮아 이렇게 써도? 6가지지? 봐봐. 그럼 똑같은 상황이 뭐야? 얘네들이지. 얘네들 0 쓴 거. 얘네들 다 몇 가지? 3팩토리얼. 얘도 몇 가지? 그냥 3팩토리얼 이랬겠지. 그치? 자 1, 2는 이제 뭐야? 1, 2 이렇게 썼잖아. 그럼 0, 3, 4 남았는데 여기는 맨 앞에 0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2가지. 여기 2가지, 1가지 이랬겠지. 그치? 몇 가지? 그냥 4가지잖아. 그치? 여기 또 4가지. 똑같은 상황. 여기도 4가지 이랬겠지 지금. 그럼 얘는 결국에 몇 가지였을 거냐면 6, 6, 6이고요. 18 더하기 12니까 얼마? 30가지죠. 맞아요? 야, 정말 단순한 4의 배수 문항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순열이 끼어들 틈이 없죠. 기호가.
그나마 팩토리얼 정도는 끼어들어도 순열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들 먼저 우선 처리하시고요. 중요한 조건들 먼저 우선 처리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나머지는 고배 법칙으로 처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는 순열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뒤로 갑시다. 뒤로 와서 7페이지에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다 적어줘요. 화살표로요. 관심 있는 조건을 우선 처리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쳐주시고요. 관심 있는 조건을 우선 처리한 뒤 고배 법칙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정도는 너가 이제 몇 가지 알아둘 것들이 있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예제 3번, 4번 두 개 해보십시오. 3번, 4번. 자,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요. 입장을 할 건데 놀이공원에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여자가 먼저 가랍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먼저 들어가고요. 다음 남자애들 3명이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랍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자 2명이 갈 수 있는 곳은 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치? 2명을 두 자리에 배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럼 배열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겠습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죠. 2 곱하기 1. 얘도요. 남자 3명이잖아요. 그럼 3명을 여기다가 배열해야 되니까 그냥 뭐겠습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토리얼이겠죠. 그치? 그 각각에 대해서 서로 같이 똑같이 지금 가지치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몇 가지? 12가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개의 알파벳을요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같은 알파벳끼리는 이웃하도록 해달래요. 그럼 이웃하라는 건 이렇게 묶어 이렇게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고요. 남는 게 뭐야? U랑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럼 봐봐. 얘네는 어쨌든 항상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돌아다닐 테니까 이웃한다 그러면요. 그냥 얘네를 하나의 덩어리 취급해버리세요. 이렇게. 덩어리 취급합니다. 한 덩어리 취급. 어차피 얘는 이 상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 이웃하려면. 그럼 덩어리 취급하게 되면 얘는 결국 어떤 상황인 거냐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고 얘는 3번, 4번.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죠. 4개. 4개를 그냥 뭐로 하는 상황? 일렬로 나열해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은 몇 가지? 그냥 4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죠. 그치?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얘가 과일이 있는데 귤이 3개 있고요. 귤 1, 귤 2, 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포도 이렇게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같은 과일끼리는 이웃하도록 나열해달래요. 그럼 문제 상황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 이렇게 묶을 거잖아. 아, 쌤 이거 묶어야죠. 묶어야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뭐야? 하나, 둘, 셋, 4개니까 4팩토리얼이네요. 이러면 이제 바로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아까 얘는요, SSS끼리 같으니까 요 안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순서가 없죠. 근데 얘는요, 요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가 있죠. 어떻게 돼요? 귤 1이 여기 온 경우, 귤 1이 뭐 여기 온 경우, 여기 온 경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치? 즉, 이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3팩이니까 또 3팩이고요. 이 묶음 안에서 또 발생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얘는 2팩토리얼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건 얘까지 반영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이웃하는 해야 되는 애들끼리 한 묶음 처리하고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까지 고려해 주시면 됩니까? 순서까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묶음 안에서 순서가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순서가 한 가지잖아요. 얘는 그냥 나열하는 순서가. 그래서 사실상 얘 말하면 4팩 곱하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사실 이거였던 거죠. 얘는. 표현을 해보자면 굳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받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보겠습니다. 연습 1번 봅시다. 이거 순열기호 이용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n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의 의미였고요. 얘는 3 곱하기 n 곱하기 n-1의 의미였고요. 우변은 5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의 의미였잖아요. 이렇게, 그치? 약분할 거 약분 좀 할게요. n 이렇게 약분하셔도 되죠.
그러면 왼쪽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 우변은 5n 플러스 5죠. 이렇게, 그치? 얘는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에는 6밖에 없죠. 여기서 얘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쵸? 서로 다른 n개니까요. 음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연습 2번 보겠습니다. 독창인가요? 뭐죠? 독창. 독창팀이 2팀 있고요. 밴드가 2팀 있고요. 댄스가 3팀 있대요. 오케이? 근데 얘네를요, 1부, 2부 이 프로그램에 편성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네요. 그럼 봐봐요. 야, 독창팀이 갈 수 있는 거는 얘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여기 1, 2팀이 있다고 하면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고요. 2가지.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 왔던 거 제외하고 1가지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대응되는 가지치기에서 밴드는 또 몇 가지가 발생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댄스는요. 얘네를 여기다가 지금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치?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긴 몇 가지? 2가지. 여긴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2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얘는 얼마였던 거야? 4에다가 6이니까 24가지 이렇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원래 같으면 이거죠. 얘가 독창 1부, 독창 2부, 그 다음에 밴드 1부, 밴드 2부, 그 다음에 댄스 1부, 2부, 3부라고 할게요. 저거 저 세 번째 있는 거. 이걸 네가 가지치기로 수형도 그리셔야죠. 그치? 근데 얘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2가지니까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게 또 2 곱하기 1이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게 3, 2, 1이잖아요. 그치? 쭉 뭐 하시면 됩니까? 고배법칙으로 쭉 곱해버리시면 되죠. 그치?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 보이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예.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번 해보십시오. 가나에 대해서 각각 P까지 Q까지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서로 다른 껌 3가지가 있고요. 서로 다른 과자 2가지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껌은 그냥 여기 상단에다가 배치하고요. 과자는 이 2가지를 여기다 배치하랍니다. 그치? 가조건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왜냐면 껌 3가지를 상단에다가 그냥 쭉 배치하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발생합니까? 3? 팩토리얼이지. 3, 2, 1이잖아요. 그치?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껌은 몇 가지입니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2, 1이니까 그냥 2팩토리얼이죠. 그럼 가는 그냥 3팩 곱하기 2팩이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가지? 12가지였을 거 아니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나조건이 조금 어려울 텐데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과자 2가지랑 껌 1가지는 상단에다가 갖다 놓으래요. 그치? 과자 2가지랑 껌 1가지는 여기래요. 이제 봐봐. 껌을 먼저 배열을 할 겁니다. 근데 껌 중에서 껌 3가지가 있잖아. 3가지 중에서 상단에다가 배치할 껌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다시. 껌 3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는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돼. 그럼 3가지 중에서 상단에다가 배치할 껌 1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지. 3가지. 그치? 껌 뽑았어. 여기 이제 껌 하나 있고 여기 과자 2개 있잖아. 그럼 얘네를 이제 뭐 해야 돼? 얘네를 일렬로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일렬로 나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럼 이제 껌 2개 남았잖아. 그럼 껌 2개도 얘네 또 일렬로 나열해 줘야 되지. 얘는 몇 가지? 2팩토리얼 이렇게 했죠. 그치? 맞습니까?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3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36이네요.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 48 이랬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4번 해보십시오. 어떤 수가 4의 배수이려고 하면 끝 2자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이 끝 2자리가 뭐였어야 됩니까? 4의 배수여야 됐죠. 그치? 그애는 0, 4 가능하죠? 맞아요? 여기 1, 2 가능하네요. 하나씩 세나가면 되잖아요. 1일 때. 2일 때는 20이랑 24 되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3일 때는 32 가능하죠? 4일 때는요, 4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배열을 해놓고요. 봐봐. 0을 맨 앞에다 못 쓰는 게 문제인데 0을 여기다 쓴 애들이 이렇게 3개 있네요. 그치? 얘네들은 이미 0을 썼으니까 나머지 3개가 고스란히 여기 올 수 있겠죠. 얘는 3가지, 3가지, 3가지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여기 1, 2. 얘네들은요, 0을 아직 안 썼죠. 그럼 0을 고려하셔야죠, 이거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0 빼고 뭐야? 두 가지지. 두 가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3이네요. 그걸 두 개 더해주시면 되니까 얼마겠습니까? 15가지 이렇겠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2차 부등식 77문제가 전부고 순열은 숙제가 없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오늘 숙제했던 거 있죠? 연립